네, 오늘부터 사실상의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하면서 벌써 대상자의 90% 가까이가 지원금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일부 자치단체들이 자체 재원 마련을 통해서 100%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국민지원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관련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장이시죠. 황명선 논산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최연수 사회보장연구실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경제연구소에서 강신철 소장 시간 내주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대전참여연대 김정동 사무처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관련 영상부터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민 88%에 한 사람당 25만 원씩 주는 국민지원금 지급을 추석 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국민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이 7만 2천 건을 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14,000여 건 수준입니다. 결혼, 해외 가족의 귀국 등으로 가족 구성원 수가 바뀌었다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소득 감소분 미반영이 뒤를 이었습니다. 애초에 그 경계선을 명확히 갖고 있어야 되고 그걸 잘 알려야 되는 그런 이제 노력이 필요했던 건데 다음번 집행에서 똑같은 문제가 거의 반복될 확률이 높아요. 네, 국민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12%죠. 이들의 불만이 커지자 충남에서는 일부 시군들이 자체적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좀 먼저 여쭤볼게요. 먼저 네.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장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런 논란이 사실 충남만의 논란은 아닙니다. 예, 전국적으로도 이 형평성 논란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지급을 하겠다 이런 곳이 상당수 많은 것 같은데. 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5차 국민재난지원금 12% 제외를 하고 나서요. 네. 현장에서 지난주부터 지금 이제 지급을 온라인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충남뿐만 아니라 뭐 전국적으로 현장에서 굉장히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불만들이 네. 아주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7월 달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국가적 의제가 있었을 때 네.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 차원에서 시장군수 구청장님들한테 설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5차 재난지원금은 100% 네. 모든 국민들한테 네. 100%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게 네.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네. 그래서 5차 재난지원금은 실질적으로 국민 2년 가까이 코로나로부터 그 힘든데 위로 네. 형태로 모든 1세부터 네. 모든 시민 국민들까지 25만 원씩 지급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드렸어야 되는데 이걸 80%냐 아니면 네. 88%냐 이렇게 하면서 불평등, 불공정에 대한 문제가 네. 제기됐고 현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7월에 시장군수 구청장님들이 이렇게 의견을 모았을 때 그때도 100%를 지급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까? 아, 그럼요. 예. 80% 가까이 됐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5차 국가재난지원금인데 네. 1차는 전 국민들한테 세대로 이렇게 지원이 됐고요. 그랬었죠. 2, 3, 4차는 선별적으로 두텁게 예. 했고 5차에서 이번에 추경에서는 두 가지인데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뭐 버스기사, 택시기사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한테 피해를 입었던 우리 분들한테는 두텁게 저희들이 소상공인 분들한테 2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도 지원하는 이 정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5차 재난지원금 25만 원씩 모든 국민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그 88%로 이게 정리되면서 많은 분들에 대한 받지 못한 모든 분들에 대한 공문을 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실장님, 예. 네, 그 여쭤보려고 최근에 이제 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 차원에서 네.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분들을 대상으로 자체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정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당정 차원에서 합의된 부분을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그렇게 비난을 하십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 우리 사회보장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따로 있고요. 네. 만약에 그런 정책이 보장성이라든지 아니면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네. 문제가 있거나 지역 차원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네. 광역이든 기초자치단체든 네. 자체적인 재원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사실은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 배제되신 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지자체를 비난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같은 쪽에 나란히 잘 앉으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관련 논의 많이 들으셨잖아요. 교수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이런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 논란부터 시작해서 자치단체들이 이제 발벗고 나서게 된 지금의 상황, 일련의 과정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이 토론을 하면 네네. 저쪽 의견과 이쪽 의견이 지금 상반돼야 그렇죠. 이 토론이 재밌을 텐데 예.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거에 저는 적극 동감을 해가지고 그러세요? 이러면 안 다른 되는데. 논을 필 생각은 없고 예. 이게 왜 정부가 네네. 그 국민들을 어찌 보면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경제적 어떤 효과도 있겠지만 네네. 심리적으로 이렇게 좀 위로하는 뜻이 이게 크잖아요. 이번 5차 네네. 재난지원금은. 근데 이걸 굳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분할을 해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 네. 그러니까 최초에 아마 청와대의 의견도 네, 전 국민에게 주는 걸로 의견이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국민들 여론도 네. 다 전 국민에게 주는 쪽이 강했고 또 네, 지금 아까 군산시청에서도 시에서도 지금 시장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지자체에서도 그런 여론이 강했는데 네네. 오직 기재부만이 네네. 여기에 대한 반기를 들었고 네네. 그게 또 그 여당의 이제 의견이 반영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는데 네네. 너무 자의적인 거죠. 왜 네. 88% 되고 89%는 안 되고 뭐 90%는 왜 또 이제 와가지고 바뀌고 네. 이런 것이 그야말로 정말 고무줄 잣대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네네. 기준을 정한 것 자체가 상당히 네네. 그 근거가 모호했거든요. 예.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기는지 네. 저는 되게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번 그 사건에 대해서는. 네. 차장님은 역시 같은 의견이십니까? 안타깝게도 같은 의견입니다. 아 예. 네, 시작부터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름이 뭔지부터 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이 그 국민지원금이라는 정책을 왜 하는가라는 거죠.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피해지원 아니면 그냥 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민지원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동안 지원금을 줬던 거는 두 가지거든요. 그게 하나는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보충을 네. 한다는 것, 또 하나는 경기가 계속 가라앉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두 가지잖아요. 네, 국민지원금은 실질적으로 후자 말 그대로 경기 부양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하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선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줘서 경기 부양을 하는 게 낫다는 거죠. 네. 오히려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더 주겠다면 그건 그것대로 별도로 하면 되는 건데 네. 분명히 국민지원금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네. 88%, 90% 어디까지 주냐 이렇게 혼란을 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네. 기본적인 생각은 저희가 잘 들어봤고요. 그럼 시장님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12%를 더 준다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재원 마련 아니겠습니까? 네네. 도하고도 얘기를 물론 해보셨겠지만 사실 근데 요즘에 세수가 적은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12% 사실 부담이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부담되죠. 예. 또 인구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되는데 그렇겠네요. 예. 이번에 그 국민지원금의 그 성격을 보면 이 국가에서 100%를 다 지원한 게 아니라 80%를 지원했고 20%는 지방비입니다. 네네. 그래서 광역에서 또 10% 지원했고요. 네. 우리 시군구에서 10% 돼서 국가에서 80%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네네. 국가에서 100% 지원된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현재 기본적으로 광역이나 기초가 지금 10%씩 20%를 지금 됐고 네네. 지금 12%에 대해서 네네. 이게 국가가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불공정과 이 불평등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충남에서는 도와 네네. 우리 시군이 함께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제외되었던 분들한테 네네. 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자라고 제안이 지난주부터 공론화가 됐고요. 네네. 오늘 아침에 네네. 지사님과 함께 영상회의를 통해서 네네. 우리 충남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가장 모범적인 지방정부 협의체를 운영하는 네네. 자치분권의 모범도시입니다. 네. 과거에 농민수당도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비 네네. 무료도 저희들이 만들어냈는데 이번도 그런 정신으로 함께 하자라고 같이 함께 뜻을 모았고 네네. 대부분의 시군이 도지사님과 시군과 함께 5대5의 개념으로 네네. 이번에 우리 그 국민지원금 제외되신 분들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협의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충남 같은 경우에는 15개 시군 전부 다 상위 12%못 받은 분들에게도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까? 네, 15개 시군 네네. 다 참여하면 되는데요. 네네. 아직까지는 지금 대다수. 대다수. 예, 지사님 입장에서는 50% 지원해서 네네. 15개 시군과 함께 하겠다라는 뜻을 주셨고요. 네네. 지금 15개 시군이 대다수 지금 한두 곳 정도는 아직은 좀 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지금 워낙 네. 인구가 많다 보니까 네. 그다음 어려움도 있을 텐데요. 잘 극복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저희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네. 실장님 사실 뭐 광역 이건 기초건 지방정부 가난하거든요. 네. 예. 네. 재원 마련 어떻게 어렵지 않을까? 뭐 부담 없겠습니까? 뭐 어떻게 사실 되십니까? 그 지방 정부가 처해 있는 재정적인 상황을 보면 예. 사실 그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그 매칭 사업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기존의 중앙 정부와 함께 지출해야 되는 그런 재정 지출이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장에서 국민지원금 관련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네.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나서서 나머지 분들까지도 지원하는 지금 대안을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사실 우리나라의 이번 코로나 상황 속에서의 정부의 재정 지출 상황을 네. 보면 우리 주요 복지국가에 비해서 아주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안전망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네. 영미권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네.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어서 네. 어려운 분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지원해 왔고요. 네네. 반면에 이제 우리가 보통 북유럽 선진 복지국가라고 이야기하는 뭐 스웨덴이나 이런 네. 국가들은 기존의 사회 안전망이 워낙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네. 직접적인 지출을 뭐 대폭 확대하거나 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도 그렇겠네요. 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OECD 내에서 복지 지출이 최하위권에 있을 정도로 사회 안전망이 네. 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지출 수준을 보면 네. 우리가 뭐 북유럽 국가를 뭐 좋은 건 안 따라하고 예. 이런 그 직접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네.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또 한 가지는 금년에 지금 상반기에 추가 세수가 여러 가지 경제 회복 국면에 따라서 네, 네.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뭐 물론 이번 그 국민지원금도 그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지원을 하긴 했지만 네네. 지금 이런 지자체들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네. 그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노력들을 고려했을 때 네네. 지금의 혼란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그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네. 이번 지자체들이 나서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재정 분담 부분에 네. 대해서 지금이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더 네. 논의를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예산이 과연 없는가는 데이터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물론 예산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 쓰는 예산이 꽤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논산 같은 경우에 인구가 12만 명 정도 됩니다. 12%를 더 준다고 하면 36억이거든요. 네. 적은 돈은 아니죠. 근데 그 2020년 기준으로 그 순세계잉여금 뭐냐면 목적이 정해지지 않고 다음 연도로 올해로 넘어온 돈은 600억 정도가 돼요. 680억 네.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36억 주는 거 무리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순세계잉여금이 꽤 남아 있습니다. 대전 네. 같은 경우도 작년에 4천억 가까이가 남았거든요. 네. 그냥 남은 돈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어디다 써야 되냐? 단순히 당연히 그 우선순위는 피해를 본 시민들을 지원하는 곳에 쓰는 게 맞다는 거죠. 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그 자치단체의 첫 번째 의무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네. 된 만큼 써야 되고 이렇게 너무 많이 남기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재정이 없어서 무리가 된다라는 얘기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논지였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네네. 또 저렇게 기재부에서 네네. 그런 방해를 한다면 네네. 지자체 자체로도 사실 이게 재정 문제는 어떤 네네. 뭐 복지 정책이나 이런 지원금 문제가 나올 때마다 다 대두되는 문제잖아요. 네네. 중요한 건 저는 지자체장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같은 예산을 가지고 뭐 한정된 뭐 세원을 갖고 그 지자체를 이제 움직일 텐데 네네. 거기서 그 돈을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느냐는 네네.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건 재원의 그 이야기를 하는 건 하나의 핑계지 네.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뭐 그 예산을 다른 데 것을 좀 이렇게 이쪽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그 길게 얘기하면은 뭐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일단 네. 시민들이나 뭐 그 도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먼저 지급하고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다시 살아나면은 그거는 다시 또 세금으로 거치면서 다시 재정이 또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지자체장의 의지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의지가 있어도 녹록치 않은 경우도 사실 좀 있긴 합니다. 예, 시장님 의지 있으십니까? 예. 그렇죠. 의지 있죠. 예. 정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덕목 중에 또 사회 불평등, 불공정, 네네.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극복할 수 있는 여건도 좀 필요할 텐데요. 첫 번째 저는 국민재난지원금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100%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부분 속에서 이제 지금 지자체가 그 나머지 부분을 하는 것이 또 역할이다. 네. 그리고 지자체장의 의지다. 네. 재원이 부족하냐 맞냐. 막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토론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근본적으로는 국민재난지원금은 국민지원금은 정말 차별 없이 네. 모든 국민들한테 다 지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여기에는 국민지원금의 성격은 뭐냐면 이번엔 지역화폐로 다 하게 됩니다. 네. 지역화폐로 하게 되는데 이 기간도 연말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앞으로 남아 있는 이 4개월 동안에 1인당 25만 원씩 해당 지역의 시군구에서 지역화폐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그렇죠. 지금 만들어주는 쓰시라는 거죠. 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그 경제 유발 효과가 커지거든요. 네. 우리가 지난 5월 달에 재난지원금 1차 국가에서 했을 때 네, 네. 그때 9조 한 5천억 정도 카드 쓴 비용들이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국회 예산처에서 보니까 한 18조 정도, 2배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이게 그 국민지원금을 특정한 사람만 줘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100%로 설계를 했어야 되고 지금 현재 도나 시군에서 함께하고 있는 시군들이 막 나타나는데요. 지금이라도 국가 차원에서 이후에 그렇게 앞장서서 하고 있는 모든 시군에 대해서 앞으로 이후에 재원을 대체해 주겠다 이런 입장으로 좀 더 보완적인 성격을 좀 국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국민지원금 논란에 기름을 분 건 그 기준입니다. 지급 기준. 88% 당초에는 70%였다가 80%였다가 뭐 결국 88%로 결정이 됐는데 근데 또 이게 또 지금 논의 과정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 90%까지 뭐 지급을 한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정책의 신뢰는 떨어지고 불만 가지시는 분은 더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실장님 이거 참 정부 정책이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예. 정부 정책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오랫동안 남을 것 같고요. 네, 네. 당초에 이제 우리가 작년 3월, 4월 달에 이미 1차 긴급재난지원금 준비를 하면서 정부가 이런 논란을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당시에도 이번 국민지원금의 선정 방식과 기준과 동일한 방식으로 네, 건강보험료를 적용하고 거기에 고액재산가에 대한 컷오프 기준을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발표를 하자마자 언론과 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당시에는 뭐 총선과 맞물려서 네, 네. 여야가 어떻게 보면 총선 상황에서 그렇죠. 보편 지원을 서둘러서 이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기재부가 어떻게 보면 홀로 반대하는 입장에서 계속 그걸 밀어붙일 수 없었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미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게 얼마나 불합리한지 네, 그리고 실제 정책에서 하위 80%가 됐든 뭐 88%가 됐든 이런 일정 규모의 정책 대상자를
말하자면 선별해내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 인프라라든지 네. 실제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난 1년 넘는 기간 동안 정부는 사실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가 네, 네. 이번에 국민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1년 반 전에 꺼냈던 대안을 그대로 들고 나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혼란은 사실 정부가 아무런 준비 없이 무책임하게 네. 정책을 제대로 설계하지 않은 데서부터 출발이 됐고 이미 예견됐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네. 사실 그 지금의 상황에서 또 이러한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부분은 당초에 80%로 이야기했다가 네. 언론에서 청년 1인 가구나 맞벌이 네, 가구에 네. 대한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니까 기재부에서 사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88%로 조정을 했고 이번에 또 이제 현장에서 혼란들이 가중되고 이의 신청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90%로 기준을 확정해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 네. 이의 신청을 최대한 받아주게 되면 뭐 대략 90% 정도 될 것 같다. 예,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당정에서 아주 굉장히 네. 황당한 네, 그 네. 변명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너도 나도 다시 또 이의 신청을 네. 하게 되고요. 이게 악순환에 지금 빠져 있어서 지금 상황은 처음부터 정책을 설계를 잘못했고 또 지금 이러한 혼란 상황을 수습하는 당정의 여러 가지 대응 방법들이 지금의 상황을 낳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의 신청 건수가 28만 건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실장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같은 논란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홍남기 부총리인가요? 뭐 작년에 39만 건 이의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같은 기준을 똑같이 적용을 한 겁니다. 정말 학습이 전혀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교수님 어떻게 이게 보세요? 건보료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지역보험이라는 게 있고 네네. 직장인 보험이라는 게 이렇게 양분화돼 있잖아요. 네네. 그거 자체의 어떤 판단 기준도 지금 일정하지 않고 네네. 그러니까 이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아마 이런 그러니까 선별을 하는 그 네. 기준이 쉽지 않고 뭐 행정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그런 비난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건보료라는 것은 그러니까 보험료라는 것은 이제 숫자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기 네.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하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 아주 순수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미 모든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지역보험에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재산은 네. 그러니까 뭐 갖고 있는 기본 재산이 있는데 소득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건보료를 이제 별로 안 내니까 이제 네. 혜택을 받게 되고 또 이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네, 네. 금수저라고 그러죠 보통. 네. 그러니까 뭐 금융 재산도 많고 주식도 많이 갖고 있고 뭐 차도 무슨 뭐 3억 4억짜리 고급 차를 타고 다녀도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안 받는 게 맞을 텐데 이 사람들이 네. 생각한 기준에 따르면 근데 단순히 그 사람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뭐 2, 3천밖에 안 된다. 그럼 예. 건보료가 뭐 8% 그러니까 8만 원 네, 이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그 사람은 또 받게 되는 이런 모순들이 생기는 이거는 이미 예견된 것이고 네, 네. 이미 보험료라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생기는 문제는 여러 군데 지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또다시 이런 그 보험료를 기준으로다가 재난지원금을 주내 만에 결정하고 하는 것은 네. 이건 뭐 이미 예견된 혼란을 다 알고 있으면서 자초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부 상황을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지금 건보료를 선택한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정부가 2020년도 11월 달에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네. 그동안에 우리 복지 정책들을 지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굉장히 많은 복지 정책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정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선정 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네. 네. 그동안에도 건보료를 사용했던 정책들은 이제 대부분 다 소득재산 조회를 해서 실제로 형평성 논란 없이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해 오고 있었고요. 네. 네. 아직까지도 한 20여 개 정도 되는 정책들이 건보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네. 작년 11월 장관들이 모여서 심지어는 네. 그 사회관계 장관회의 안건으로 내년도부터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는 네. 우리 정책 대상을 선정하는 데는 심각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논의도 하고 합의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국민지원금에 대한 선정 방식 기준으로 다시 건강보험료를 들고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정부에 있는 관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몰랐던 문제도 아니고요. 네, 네. 현장에서 지금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나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 공무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노조 네. 등등 여러 단위에서 건강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은 네.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재정의 규모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권력을 행사했던 기재부가 이 집행 방식에 있어서의 기준까지도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고 그 방향을 절대 수정하지 않고 네. 고집스럽게 지금 밀어붙여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예. 저는 이제 첫 번째 100%로 지원을 국민지원금을 했어야 되는데 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의 오늘 주제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불평등, 불공정하지 네, 않도록. 네, 두 번째는 그러면서 이 88%를 제한하면서 이 건보료로 지원했다라는 것은 더 큰 국민들의 이 분노를 사는 거예요. 네, 저희 네. 논산 같은 경우 대부분의 국민들이 볼 때 그 정말 대한민국 이 부자 상위 12%까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보면 건보료를 했기 때문에 네. 맞벌이 부부, 네, 네. 지역의 자영업자, 네, 네.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는 실질적으로 부부가 돈을 벌지 않으면은 집이나 기타 다른 것을 경제적 활동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맞벌이를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제외 대상이 되고 그렇죠. 집이 있고 좀 여유가 되는 분들은 집에서 한 분은 가사 활동을 하고 예, 한 분이 하는 데는 오히려 이 지원 대상이 되는 이런 아주 불공정한 네, 형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네. 특히 저희 논산에서 종부세 대상 주택이 한 주택도 없어요. 예. 그런데 불구하고 8,308분이 제외가 됐어요. 얼마나 불공정과 불만족스럽겠습니까? 네. 충남에서 26만 명이 제외 대상이 됐어요. 네, 네. 대한민국 상위 12%가 충남에 26만 명 정도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2,600명도 안 될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네. 이 안에는 대다수 맞벌이 부부, 자영업자, 네. 이런 분들이 상당수 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국민적 분노는 굉장히 큰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어요. 예. 국가 차원에서 저는 100% 이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장에서 지방정부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현장- 시장님이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하시니까 네, 저도 네. 그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을 네, 한테 얘기를 들은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제 직장을 가진 사람이 보험을 갖고 있으니까 네. 거기 노부모나 네, 네. 아니면 자식들 가운데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 보험에 피보양자로 들어가 있는 부모 경우가 밑에 많거든요. 들어가 있죠. 예, 예. 예. 근데 그 월급을 받으니까 대부분 그분은 이게 보험료를 많이 내서 네, 네. 사실 그 뭐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긴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예를 든 그 한 가족은 어떤 거냐면은 자식들이 지금 아직 공부를 하고 있어서 직장이 네, 네. 없다 보니까 네. 그 부모 밑에 이제 피부양자로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그 사람들한테는 안 간 거예요. 그 그렇죠. 사람들은 12%는커녕 하위 12%에 해당하거든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그 피부양자로 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보험료 못 받은 거죠. 가족 전체가 못 받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상한 게 이번에는 개인별로 자격 기준을 마련해서 그 재난지원금을 주고 않는 거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가족 단위로 하더라고요. 또 그런 네,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게 한두 가지 사례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불합리한 측면들이. 네. 사실 이 모호한 건보료 기준 때문에 이런 네. 불공정, 불평등 논란이 빚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특히 이 기준이 2019년도라면서요. 그래서 2019년도에 건보료 기준이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서 정말로 코로나 충격을 받은 분들은 또 못 받게 되는. 네. 예. 처장님 이런 경우도 많다 그러던데. 건보료의 기준의 한계 우리가 좀 여기서 얘기 좀 더 해보고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간단하게 치면 일단은 직장 같은 경우에는 급여만 기준인 거잖아요. 네, 자산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 관련 보험 전문가들도 지역가입자 계산은 나도 잘 모르겠다. 네네. 워낙 복잡하고 다양해서 어디서 어떻게 더 되는지 진짜 직접 갖고 오지 않는 한 상담이 어렵다 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앞에서도 쭉 말씀하셨지만 자산이나 부채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지금 급여가 얼마인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일 이제 억울하다시피 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젊은 맞벌이 부부들, 네, 네. 그 정규직 그 젊은 맞벌이 부부인데 나보다 그 상사인 부장님은 받는데 나는 왜 못 받지? 우리 부장님은 차도 내 거보다 훨씬 크고 아파트도 더 큰데 나는 다 부채인 아파트가 전세로 있는데 왜 난 못 받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말 그대로 순서를 정할 수 없다는 건데 이건 전형적으로 우리 그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 정책을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그 순서들이 쭉 있잖아요. 네, 네, 마지막에 이제 그 어떤 쪽으로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선별할지 그 행정에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뒤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의 맨 앞으로 온 수준이거든요. 네. 이걸 하는 정책 철학이 뭐냐? 왜 주는 건데 이걸 피해 본 사람한테 준다면 직종별로도 구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 일상적인 일반적인 정규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 본 게 없습니다. 물론 스트레스나 아니면 다른 이제 어려움은 당연히 있을 수는 있는데 재산적인 피해는 덜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 평소에는 조금 더 벌 수 있는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피해를 본 적 없고 이런 분들을 지원하겠다는 게 이건 국민지원금인지 네, 네. 아니면 경기부양인지 도대체 우선순위가 뭐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형태의 국민지원금은 경기부양일 수밖에 없는데 네, 네. 이거를 그 12%니 10%니 이렇게 자르는 거 맞지가 않다는 거죠. 네. 실제로 정책을 진행할 때 여러 가지 그 순위들이 있는 거잖아요. 효율적으로 남지 않게 딱 맞게 주는 거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늘 봐왔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왜 생깁니까? 계속 하는데도 생기는 건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네. 갑자기 생긴 재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크게 후하게 덮고 네, 나중에 네. 환수하는 방식으로 걷는 형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효율성이나 행정 편의를 찾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실장님 그럼 우리 저희 네. 예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건보료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기준 뭐 가능한 게 있겠습니까? 그 부분도 좀 같이 좀 말씀.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하위 80%를 구분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전체 국민들을 일렬로 순위를 세우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학생들이 이제 뭐 대학 입시를 위해서 수능 시험을 본다. 네, 네. 그런데 일부의 그룹은 전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네, 한 네. 그룹은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네.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건보료는 뭐 너무나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직장과 지역 간의 문제, 네. 그리고 직장 가입자 내부에서의 문제, 또 지역 가입자 내부에서의 문제, 이런 형평성 논란과 관련된 사례들이 정말 뭐 수십 수백 가지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그 건보료 부과 체계와 관련된 정책 자체의 지금 신뢰도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건강보험료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요. 오히려 정부가 지금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좀 더 행정적으로 편리한 건보료를 선택했다가 네, 네. 향후에 지금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된 정책의 신뢰성 자체가 네. 굉장한 위기를 경험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번 이제 국민지원금 논란을 거치고 나면 11월이 되면 지역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다시 이제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근데 그때 핵심적인 내용은 종합소득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금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 네. 재산세 공시 가격이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최근에 그 주택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지역 가입자들의 재산 보험료 중심으로 부과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건강보험료 자체에 대한 이제 그 논란 네. 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요. 있어 보이네요. 이런 대안으로 사실은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하게 소득 재산과 관련된 항목들을 조회한 결과, 그것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의 자료가 아니라 네, 네. 코로나 상황 이후에 가장 최근의 자료로 적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정부 각 부처가 어떻게 접근해서 또는 네. 개선해서 이번에 적용했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어느 한 부처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네. 소득재산 조회를 해서 현장에 적용하는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담당을 하지만 네, 네. 실제 그 과정에서 각각의 중요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각 부처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소득자료에서 2019년도에 종합소득자료가 아니라 2020년도 기준 자료를 적용하는 부분은 이것도 기재부와 세제실이 해결을 했어야 되는 문제고요, 국세청이. 네. 그리고 우리가 소득재산 조회한 결과를 가지고 형평성 있게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금 행정 시스템이나 IT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행정 자료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조회된 결과를 반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지금 걸리는 문제가 뭐냐면 금융재산을 조회해서 적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각 금융기관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문제는 역시나 기재부가 또는 금융위와 일선 금융기관들이 해결해 줬다면 사실은 보건복지부나 각 부처가 이 건강보험료를 적용하지 않고도 과거에 우리가 90%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잠깐 도입했던 적이 있는데 네, 네. 그때와 마찬가지로 소득재산을 공평하게 모든 국민들한테 적용해서 네. 대상자를 선정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대안이 있을지 고민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요.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 기재부는 예산 규모는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위 88%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건강보험료를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관계장관의 일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시장님. 지금 우리의 이 국민지원금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네네. 실질적으로 건보료를 통해서 지원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보다는 네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국민지원금은 100% 다 지원했어야 된다. 네, 네. 그러면 오히려 건보료든 뭐든 간에 이런 불만족과 불평등, 불공정에 대한 논의 자체가 있지 않도록 국가가 설계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지금 하신 말씀을 다시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런 논란이 보편이냐 선별이냐 사실 이 논란으로 회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선택이냐 아니면 네네. 보편이냐 이렇게 뭐 이분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네네. 예를 들면 영업에 피해를 본 분들이 있어요.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 뭐 예를 들면 택시기사들 네네. 뭐 등등등등 있을 텐데 두텁게 이분들을 지원하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국민들도 문제 제기를 안 합니다. 네. 반드시 두텁게 해야죠. 네. 이번에 그 국가에서 추경을 할 때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2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지금 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지금 지원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버스와 택시기사분들한테도 80만 원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분들한테도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렇게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지원하는 선택적 이 지원도 필요하고요. 지금 국민지원금은 1세부터 시작해서 국민들 모두 해가지고 25만 원씩 1인당 드리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여기에는 뭐냐면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텁게 하되 여기는 모든 국민들한테 폭넓게 해줘야 되는데 네, 이렇게 정책을 설계했으면 지금 건보냐 뭐냐 여기에 대한 부작용 이런 거 논의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이게 참 문제입니다. 교수님, 뭐 지금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 같은 돈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효율적인 재정 집행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아까 김정동 사무처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원금의 성격이 목적이 뭐냐 이거를 네, 좀 네. 분명히 해서 네, 네. 피해 보상 쪽이면은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미 충분히 그런 두텁게 다른 지원금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자꾸 혼동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걸 국민지원금은 그야말로 경기부양도 하고 어찌 보면은 전 국민에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심리적으로 고통받은 거에 대한 보상 이런 차원에서 이건 보편적으로 줘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목적이 분명히 설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네. 이거를 또 예산 문제를 따져가면서 그 뭐 11조인가를 준다. 네, 네. 그래서 뭐 다 주려면은 뭐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네. 그것도 사실 자기들만의 생각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럼 25만 원씩 주는 게 네. 전 국민에게 주는 게 부담이 되면 그럼 2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주면은 똑같은 네. 예산 가지고 공정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얼마든지 그런 단순 수치로 계산을 해도 네. 국민들의 마음을 오히려 보다듬을 수 있는 정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굳이 80%라는 그 처음엔 80% 이런 식으로 계속 숫자 바꿔가면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네. 이거는 정책 실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황에 따른 우선순위를 분명히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 효율성 되게 중요한 가치잖아요. 재정 네, 운영하는데. 근데 어떤 상황이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를 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작년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줄 때 국가의 빚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게 맞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네. 국가 재정은 건전한데 그러면 가계의 빚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정상적인 거냐? 이런 재난 상황에는 가계의 빚을 막아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고 그러라고 정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중요한데 지금은 국채를 내서라도 지원하는 게 맞다. 그게 전반적으로 대다수의 이제 국가들의 정책 영역이었던 거잖아요. 네, 효율성 중요하죠. 그리고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아닌 꼭 받아야 될 사람한테 더 주는 거 정말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 아까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찾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구멍 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 구멍을 메꾸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어려움의 구멍에 빠지는 시민들을 막는 그 구멍부터 막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그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환수를 하든지 아니면 이거는 계속 채워가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 관련해서 이제 그 보편 지원에 대한 네, 네, 네. 이제 논란으로 다시 이제 그 확산이 되는 부분이 네, 네. 있는데요. 이제 시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시군구청장 협의회에서 그 이제 제안을 하셨었잖아요. 보편적 지원을. 근데 실제 정책 전문가들이 그 작년에 그런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어떤 경험 그리고 작년 8월경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보편과 선별 논쟁이 한 번 있었습니다. 크게 있었죠. 예.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한 게 아니라 2차, 3차, 4차까지 오면서는 주로는 소상공인들 위주로 선별적인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네, 네. 물론 소상공인 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충분한 지원 분명히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데요. 실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지원할 때는 보편이냐 선별이냐 어떤 철학적이거나 정치적인 논쟁도 중요하지만 네. 또 한편에서는 그러면 실제 이러한 혼란 없이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결과적으로는 선별의 결과, 효과를 네.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했었고요. 네, 네. 그 대안이 뭐였냐면 우선은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자. 네. 그리고 우리가 내년도에 2021년도 금년 한 해 동안 소득 변동이나 매출 변동을 고려해서 네. 실제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신고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에서 소득 계층별로 차등적으로 선별적인 환수를 하게 되면 기재부가 재정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재정의 규모라든지 결과적인 어떤 선별의 결과를 가지고 오면서 네. 동시에 처음에 지급하는 단계에서는 이러한 혼란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재부와 세제실 쪽에 우리가 세법 개정을 통해서 네. 정부가 지원하는 이런 지원금을 일정 부분 소득으로 반영해서 네. 내년도에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법까지도 네. 제안을 구체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이런 그 대안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을 전혀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이 논란에서 사실상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이라도 아까 지자체가 노력하는 부분에 당정이 좀 자극을 받으셔가지고 네. 재정적으로라도 좀 어떤 지원 아니면 지금 나머지 배제된 분들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으로 서둘러서 지원을 하고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재정이 됐든 선별의 결과가 됐든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를 네. 남은 시간 동안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세금으로 환수를 하자. 네. 예.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마무리 발언 들을 네. 시간이 다 되세요. 저희가 이제 네. 88%냐, 이제 90%냐 이런 이제 네, 네. 여러 가지 민원이 한 30만 건 이상 되다 보니까 이런 논의가 또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 논의 자체도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불공정이다라는 이런 측면인데, 그러니까 우리 이 당과 당정 간의 이런 문제를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 현실을 네. 88%에서 89%, 90%, 이 1, 2%가 못 받아서가 아니라 네. 왜냐하면 세금 많이 내고 뭐 기여를 하는데 왜 나는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1, 2%에 대한 보완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공정하게 100% 다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 당국에서 다시 그 조정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네. 그 시장님 말씀에다 붙여서 저는 네, 네. 이 지금 어찌 보면 지금 토론을 우리 하는 과정에서 마치 기재부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네. 물론 제일 원인은 기재부가 제일 문제인데 네, 네.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네, 네. 여당도 그런 합의를 해줬고 네, 네. 그다음에 또 뭐 야당은 그 합의를 다 전국민 준으로 했다가 번복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특히 이제 야당의 태도들이 네, 네. 이런 거를 이런 그 결과가 나오도록 다시 유도한 측면도 강하거든요. 네. 게다가 그 보수 언론도 이런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네, 네. 기여를 한 거 이런 것들이
총체적인 지금 난국이 네.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부족하네요. 오늘 이제 벌써 마무리 발언 들을 시간이 되는데요. 저희가 실패를 했으면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겠죠. 교훈까지 얻지 못하는 실패는 정말 참담합니다. 저희 마무리 발언 시간 한 30초씩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우리 차장님부터 좀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갑자기 닥쳐온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재난이었었잖아요. 근데 이 사회적 재난에서 저는 저 몇 가지는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적 재난은 사회적으로 같이 대응하고 피해는 사회가 같이 져야 된다는 것, 그 책임도 같이 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철학에서 이거를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지에 대해서도 네.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보거든요. 네. 다음에는 적어도 이걸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그리고 관료의 이름이 아니라 시민들이 같이 결정하고 그것을 정치인들이 정책으로 만드는 이 과정을 한번 그 경험해봤다는 것. 다음에는 이런 혼란이 없이 할 수 있게 경험했다는 게 저는 큰 그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이거를 작년에도 했던 거 올해 한번 잊었는데 다시 네.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 실수는 안 되죠. 네. 교수님, 예. 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그 방향 전환을 우리가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네. 지금 논산시장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 지자체들이 네, 네. 지금 다 들불처럼 네, 네. 이렇게 12% 나머지 그 국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공정하게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게 전국적으로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은 왜 가만히 있는지 네. 이 부분을 좀 반성을 하고 네, 네. 예, 여기서도 그런 들불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이 좀 나서셔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네. 사실 이번 그 논란을 계기로 우리 정책 인프라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소득 파악과 관련된 개선 이것들을 실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구축해 나가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당장 지금 닥쳐 있는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손실 보상 문제가 바로 이어서 또 다른 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지원금은 지금이라도 보편적인 지원으로 수습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남겨져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부분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또 두텁게 그리고 피해 계층을 정확하게 선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안들을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대통령께서 이번 추석 기간에 유엔에 가서 그 포용적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포용적 회복은 결국에는 국가가 책임성을 가지고 국가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러한 국가 재정과 정책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의 삶의 안정성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정말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포용적 회복이 그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앞으로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는데 정말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님. 네, 코로나가 2년 가까이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또 많은 우리 자영업자 여러분들 힘들 텐데 국가나 정부가 또 지방 정부가 함께 두텁게 또 지원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국민지원금 갖고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불공정과 차별이 되지 않도록 또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정부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겠고 또 부족한 부분은 또 지방정부에서 또 보완해서 불공정하고 불평등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 책임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중앙에 계속해서 요구하고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국민지원금이 불평등과 불공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부가 11조 원이나 되는 돈을 상생지원금 또는 국민지원금이란 말로 지원을 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불만과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정 결과를 두고 노빈이 평민이냐는 신분 계급표까지 등장했는데요. 정부 정책의 신뢰를 되찾고 국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대안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마음 많은 풍성한 한가위 명절 맞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